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세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이 사적연금의 상속과 관련된 부분들 많이들 신경 쓰지 않으실 테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어떠한 세금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적연금을 쭉 수령하다가 내가 사망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자, 보통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상속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내용들을 반드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따라서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사적연금이라고 하는 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이 IRP 계좌를 의미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사적연금을 자녀에게 줄 수 있냐? 일단 못 줍니다. 왜냐하면 상속의 경우 배우자에게만 승계된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배우자에게 승계된다라는 의미는 사적연금 상품을 그대로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되면 이때는 사적연금은 그냥 현금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차감되고 현금화돼서 다른 상속재산이랑 합산돼서 남아있는 상속인들에게 분할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금 상품 그대로가 승계되는 것은 누구에게만 된다? 배우자에게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배우자에게 승계되면 세금이 발생될까, 세금이 발생되지 않을까, 일단 이러한 고민들 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세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승계할지 아니면 그냥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상속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상속인들이 결정하기에는 관련 내용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알고 계신 가입자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잘 해서 향후에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전달해 주시게 되면 조금 더 상속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자, 상속이 되게 되면 누구에게 먼저 상속이 되는지 이 상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 순위라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상속 재산이 남아 있게 되면 누구한테 얼마가 가는가 바로 상속 재산의 분할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사적연금이 합산되게 되면 그 금액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증가하게 되고요. 자, 이랬을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속공제에 대한 부분들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 영상은 상속순위, 그 다음에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공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적연금을 승계할지 아니면 상속하는 게 유리할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상속과 관련된 지식이 한껏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상속의 순입니다. 자, 만약에 사적연금이 상속하게 되면 자, 어떻게 분할이 되냐? 그 부분입니다. 자, 먼저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자, 직계비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자녀가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누가 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은 사적연금 기타 등 상속 재산에 있어서 자녀와 그다음에 배우자에게 분할이 되고요. 자, 만약에 자녀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누구에게 가냐면 부모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위로 가는 것을 존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2순위 상속인은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각각 본인의 상속 비율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자, 만약에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배우자가 무슨 상속한다? 이때 단독 상속합니다. 자, 이때 배우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는 3순위로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형제자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면 4순위로 넘어가는 이러한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연금이 상속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각각의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금 상품은 그냥 현금화가 되어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상속의 순위에 맞게
각각 상속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상속재산의 분할, 그리고 법정 상속 비율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특정 상속재산을 지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남겨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앞으로 피상속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할 겁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상속재산의 가장 첫 번째 분할은 유언분할이 되고요. 자, 그리고 유언분할을 하지 않은 상속재산이 있거나 애초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바로 협의분할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협의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상속인들끼리 머리를 이렇게 맞대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바로 분쟁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협의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는 법정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법정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정상속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비율에 맞춰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와 자녀가 한 명 각각 있다라고 한다면 배우자는 5분의 3만큼, 자녀는 5분의 2만큼 상속재산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배우자와 자녀 2명 있다라고 한다면 배우자는 7분의 3, 자녀는 각각 7분의 2씩. 자,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배우자는 9분의 3만큼, 자녀는 각각 9분의 2만큼 누구의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대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 비율을 보니까 배우자의 경우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5화를 더 가산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녀보다는 배우자가 조금 더 상속재산을 많이 분할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가 4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숫자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 뭐의 이동이 계속 생깁니까? 자, 분모가 계속 변합니다. 5, 7, 9.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자녀가 4명이면 11분의 3, 그 다음에 자녀들은 각각 11분의 2씩 상속받는다. 그래서 배우자 1명, 자녀 1명, 이때는 5로 시작하고요. 자녀가 1명 늘어날 때마다 5, 7, 9, 11, 13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 비율 같이 잘 알아봤고요. 상속재산의 분할 순서는 유언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되고요. 유언이 없으면 협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 상속. 따라서 분쟁을 조금 예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유언장에다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잘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속재산의 분할 금지도 유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5년 동안. 5년 동안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유언장에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에 대한 방법은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언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9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9가지 방법이다 보다는 내용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자, 유언은 5가지, 그 다음에 자, 상속의 그 유언장에다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내용은 9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날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법정 상속 비율을 초과해서 상속받게 되면 이때는 증여세가 과세되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자, 법정 상속 비율은 내가 받을 상속 비율보다 우리가 유언 상속이라고 하는 것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를 통해서도 상속 재산을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법정 상속분 계산했더니 나는 3억 원만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유언에 의해서 아니면 협의 분할에 의해서 이 3억 원을 초과해서 만약에 상속을 지급받게 된다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될까요? 라는 게 바로 현재 제가 묻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다만 신경 써야 될 것은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만약에 침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유류분은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정 상속분의 약 한 50% 정도는 뭐로 상속재산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계산해서 만약에 내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만큼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 그 유류분만큼은 뭘 할 수 있다?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계산하는 공식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속재산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상속재산은 얼마까지 세금이 없을까? 상속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괄공제라고 하는 게 일단 5억 원이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일단 배우자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도 5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상속받은 거, 법정 상속분 다 비교해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공제의 한도는 일단 배우자가 존재하면 일단 10억 원, 배우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최소 5억 원까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무조건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 혹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을 비교해서 그 큰 금액을 사실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괄공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괄공제에 대한 부분만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그 다음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에서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최소 5억 원. 그래서 사적연금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크게 세금 문제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사적연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공제에 대한 비율 이하의 사적연금에 대한 상속재산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신경 쓸 필요는 없겠고요. 다른 재산과 합산돼서 배우자 있을 때 10억 초과, 배우자 없을 때 5억 원이 초과됐었을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적연금이 배우자에게 승계하게 되면 바로 승계받은 그 금액만큼은 상속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겠죠. 자, 그러면 사적연금 평가액 1억 원을 승계받았다면 피상속인의 사적연금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냥 그 상품이 그대로 배우자에게 넘어오게 되고요. 배우자는 만 55세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만 유지된 상태에서 만약에 승계받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상속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금의 1억 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금융재산이기 때문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비율이 20%고요. 최소 2천, 최대 2억 원까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자, 위와 같은 예의 경우는 1억 원 받았을 경우에는 20%의 공제 비율 적용하면 2천만 원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합산되더라도 일괄공제, 그 다음에 배우자 5억 원 합산해서 10억 원을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배우자에게 승계되더라도 크게 세금 문제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금 상품이 이전된 만큼 다시 운용하면서 연금 운용하시면 되겠고, 연금을 지급받으면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연금 지급받을 때 연금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모두 다 세금이 과세됩니다. 상속세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적연금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면 상속세는 무조건 과세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 사적연금 평가액을 합산해서 과세 대상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상속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다면 최소 10억 원까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배우자 없다면 최소 5억 원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적연금의 재산과 다른 재산 합산해서 10억 원 이내이다,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배우자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5억 원까지는 세금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7번째,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없을까? 이 부분도 많이들 고민하실 수 있는데, 자, 일단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이때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찌됐든 5억 원에 대한 상속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번째, 자, 사적연금이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사적연금이 상속되는 것이겠죠. 자, 이때는 상속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연금 외 수령으로 봅니다. 우리가 사적연금의 경우는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저율과세 되는데요. 자, 근데 사망을 원인으로 자, 연금 외 수령하게 되면 이때는 연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 소득세만큼 과세된 다음에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적연금 평가액과 과세 대상 상속재산이 몽땅 다 합산돼서 상속공제를 초과했다. 배우자 있으면 기본 10억, 배우자 없으면 5억. 자, 이랬을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 수령액은 어찌됐던 뭐다? 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또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 2천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또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산했을 때 상속재산 10억 원, 만약에 배우자가 있어서 상속공제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 과세표준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속세는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적연금이 합산되더라도 전체 상속공제 이내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이때는 세금이 없는 겁니다. 자, 다음 9번째. 자, 사적연금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면 좋은 점입니다. 첫 번째,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 증가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피상속인이 과거에 보유하고 있던 사적연금의 보유 종목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할 때만 가능합니다. 상속되면 현금화 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사적연금의 가입기간 및 연금 수령 연차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승계받은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라면 바로 연금 개시 신청을 통해서 연금을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연금에 대한 운용 방법들은요, 가입하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분들에게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금이 이전되기 때문에 연금 개시 신청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운용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입되어져 있지 않은 남아있는 가족들도 어떠하게 우리가 사적연금을 이렇게 운용해야 되는 그 방법들은 반드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째입니다. 자, 만약 목돈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 이때는 승계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자, 만약에 배우자가 승계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배우자가 승계한 이후에 해지했을 때 세금 문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승계를 하지 않았을 때 자, 세액공제 미적용 소득 원천의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외수령이지만 저율과세가 됩니다. 배우자가 승계되지 않고 그냥 상속했을 때는요. 자, 다음은 배우자가 승계한 다음에 만약에 연금저축을 해지했다, 사적연금을 해지했다라고 한다면 자, 세액공제 미적용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 과세, 그다음에 세액공제 적용부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5.4%가 적용되기 때문에 승계 후 해지할 거라면 애초에 승계를 하지 않고 그죠? 그냥 상속재산으로 넘어오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무조건 승계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승계 후 해지할 거면 그냥 차라리 승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 합산하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를 했다라고 한다면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요. 승계 안 할 거면 애초에 그냥 상속재산으로 포함시키는 게 제일 유리하다라는 내용 전달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